세무사 1차 과목별 시험 시간인데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1교시 이제 80분인데 재정학은 35분 만에 풀고 세법 40분 풀고요. 그리고 마킹 시간 5분 하면 이제 80분이 되는 거고 2교시는 회계학부터 풀지 않고 선택법부터 25분 풀고 회계학 50분 풀고 마킹 시간 5분 해서 80분 이런 게 보통 우리 국룰이잖아요. 이게 사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가서 2교시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1교시보다 2교시가 더 위험하거든요. 우리 세무사 1차 꽈락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 세법이 아니라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꽈락률이 무려 50%나 되거든요. 절반이 꽈락률인데 뭐 또 어떤 수험생분들은 내가 그 50%에 안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 수험생 통계치에 3차생도 있고 그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은 입문자들 정말 초시생들이 회계학 꽈락날 확률이 50%가 아니라 한 8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안 했냐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알았는데 충분한 훈련이 안 되셔서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 그래서 꽈락이 나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부한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알아요. 선택법을 보면서 평상시에 내가 연습했던 것보다 좀 딜레이 되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선택법은 내가 고득점 80점 맞아야 내가 세무사 1차 합격하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사실 2교시뿐만 아니라 1교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부터 실전처럼 시간 압박을 느끼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아니요, 연습 정도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꼭 이 문제를 사실 맞춰야 되고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조금씩 딜레이 된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일단 1교시에 재정학이라는 세법을 보게 됩니다. 각각 40문제씩 총 80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국룰처럼 우리가 재정학은 35분 만에 풀고 세법 40분 풀고요. 그다음에 마킹 5분 해서 80분 동안 1교시를 이제 보게 되는데 9시 반에 1교시를 시작을 하면 우리가 재정학에 35분을 놓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재정학을 사실은 30분 만에 마무리를 해주는 게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35분은 절대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세법 정말 꽈라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학을 풀 때도 우리가 보통 말문제부터 풀게 되죠. 말문제 한 32문제 풀어요. 그리고 뭐 말문제 풀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그냥 좀 3번으로 찍고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속도감 있게 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8문제를 푸는데 제가 왜 이렇게 4문제를 끊어놨냐면 어차피 우리 재정학 8문제, 계산 문제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계산 문제 4문제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학을 40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정학을 전체 36문제를 푸는 거고 내가 말문제 먼저 풀고 계산 문제는 4문제만 풀고요. 딱 10시에 만약에 다 풀었다라고 하면 계산 문제 4문제는 그냥 버리고 차라리 세법으로 갔다가 세법 풀고 다시 와서 버린 4문제를 다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재정학은 절대 35분을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세법으로 넘어와서 아무리 늦어도 10시 5분에 시작을 하셔야 되고 10시 45분까지 40분 동안 우리가 세법을 푸는 건데 어떤 순서를 풀 거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타 세법부터 풀어야 되죠. 기타 세법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법도 말문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법서부 말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도 순서가 계산 사이즈가 좀 작은 것부터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험생분들 중에서 세법은 사실 법서부 다 가져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법인세 통으로 제끼실 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우리 세무사 1차를 합격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이제 2교시인데요. 2교시는 선택법과 회계학을 보는 교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법은 25분 만에 푸는 걸로 계획을 잡고 빨리 푸는 분들은 20분 만에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그 다음에 회계학을 50분 풀고 그 다음에 마킹 5분에서 이제 8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뭐 수험생 10명 중에 아마 9분은 당연히 선택법부터 푸실 거예요. 무조건 25분 안에 끊어주셔야 됩니다. 선택법을 다 풀어야 돼요.
선택법을 정말 푸는데 30분이 걸렸다라고 하면 회계학 과락률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가요. 연습할 때는 선택법 한 20분 만에 풀어요. 사실은 행선법은 20분 만에 안 걸린 경우도 많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이게 조금씩 딜레이 돼요. 한 문제 우리 2, 3초씩만 딜레이 돼도 40문제는 한 1, 2분 정도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선택법을 푸실 때는 그냥 연습처럼 속도감 있게 계속 연습했던 속도에 맞춰서 쭉 문제를 풀어내시는 게 중요하고, 데드라인 절대 25분을 넘기면 안 된다. 11시 45분을 절대 넘기면 안 돼요. 바로 끊고 회계학으로 넘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은 우리가 50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수험생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 20분을 넣고 재무회계 30분을 배분을 시켰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을 풀 때도 원가 14문제 정도를 먼저 푸는데, 이것도 10문제 플러스 4문제로 했잖아요. 4문제는 그냥 못 풀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풀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원가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말문제 8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주세요.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이게 속도 안 붙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말문제가 어려워서. 그래도 말문제에 너무 시간을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넘어간 다음에 다시 나머지 이제 재무회계 계산 문제 한 16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8 플러스 8로 해놨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시간도 없어요. 이게 뭐 지금 뭐 선택법부터 풀고 원가 풀고 재무회계 말문제 풀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계산 문제 풀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 한 몇 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16문제 계산 문제 다 못 풀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제낀 챕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계산 문제 16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8문제는 내가 어차피 버리거나 몰랐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8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을 하셔서 절대 내가 풀지 말아야 될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쏟는다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맞춰야 될 문제를 못 맞히게 돼서 회계학 과락이 나는 그런 불상사는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게,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하는 걸로도 부족해요. 정말 많은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시험 우리가 한 2달 정도 남기고 매주 토요일마다 있잖아요.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2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1교시, 2교시에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때 그 과목을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연습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실제 시험을 본다는 생각 정도로 내가 초 단위로 시간 관리를 해가면서 초 단위로 내가 문제 푸는데 조금 계속 속도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끊어내면서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실제 시험장에 대한 긴장도가 올라가요. 막 지금 막 내 경쟁자들이 막 미친 듯이 문제 풀고 있고, 나 무조건 세무사 1차 합격하고 싶은 절실함 때문에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도 부족하다. 훈련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2달 남기고부터 매주 토요일 날 정말 많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시험장 가서 모르는 거는 3번으로 찍어라, 그런 말들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낀 챕터인데 내가 찍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 문제 잡고 있어요. 몇 번으로 찍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10문제 풀었는데 정답이 1번이랑 3번이 많았으니까 확률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2번을 찍어야 되나 4번을 찍어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예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부터 내가 풀지 말아야 될 문제,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갔는데 잘 안 풀리는 문제는 무조건 정답이 3번이다. 나 3번 숫자 안 좋아하면 2번이다라고 못을 받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신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런 게 나오면 무조건 2번 속도 내서 2번 오케이. 이거는 풀렸네, 정답하고. 다음 문제 모르겠네, 2번. 이런 식으로 자꾸 속도를 내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그래서 전날에 그냥 생각을 하세요. 저는 시험 전날에 3번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전날에 다 이제 검색해 보잖아요. 내가 몇 시까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서 몇 시까지 고사장에 도착을 해서 좀 이런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꼭 시험 당일날 가면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전날에 그냥 실제 내가 갈 고사장 그 교시까지는 못 들어가도 그 근처까지 한번 갔다 오는 게 생각보다 긴장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긴장이 돼서 실제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전날에 그냥 가볍게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 전날에 시험장 가보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냉철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